서른이 되기 전까지 1억을 모으겠다라고 목표를 삼았는데 조금 빨리 1억을 모았었고요. 마흔이 넘어가기 전까지 10억을 모으기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운이 좋게도 30 초반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.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들이 있잖아요. 첫 번째는 시드를 모아서 그냥 재테크에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거를 불려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은퇴를 한다.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제가 20대 때 1억 정도는 모아야지 나중에 투자 수익률을 뭐 10%든 20%든 만들어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가 있겠더라고요. 목표를 그때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. 경제활동은 이제 대학원생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가 2009년쯤이니까 아마 20대 초반? 20대 초중반? 그쯤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 첫 월급 얼마 받았는지 궁금한데. 아르바이트 때는 거의 못 받았죠. 그때는 뭐 한 80만 원인가?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대략 180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지출이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잘 모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모은 금액의 얼마 정도를 저축하셨어요? 최소 80% 이상은 다 저축을 했었고요. 왜냐면 지출이 거의 없으니까 한 달에 많이 써봤자 50만 원 안 썼어요. 왜냐면 그때 가장 저렴한 원룸에서 뭐 반지 하나 아니면 되게 조그마한 원룸에서 생활을 했었고 월세가 굉장히 작았었고 식비도 거의 안 들었고요. 거의 회사에서 해결을 했었고 외식 자체도 안 했고 옷도 안 사고 뭐 나갈 일이 없어요. 항상 집에서 뭐 공부하고 책 읽고 운동하고 이게 다였기 때문에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모으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혼자 사시는데도 부모님 도움 없이 모으신 거네요? 그렇죠. 그때 뭐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궁상맞게 데이트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때 이제 정말 힘들었던 것은 제가 뭐 여러 책을 읽고 마인드 세팅하는 책이라든지 뭐 투자 관련 서적, 성공에 관한 책들 읽으면서 이 책들이 말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. 왜냐면 제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성공한 사람의 직접적인 조언도 들은 적이 별로 없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궁상맞게 살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었어요. 그때 굉장히 현타가 많이 오고 그렇게 현타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게을러져요. 아 이거 해서 뭐하나 이걸 몇십만 원 아껴서 언제 부자가 되나 투자 수익률 이 정도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많아도 시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현타가 올 때 그때는 그냥 제 스스로를 좀 풀어놓기도 하고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운동이었어요.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잡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운동의 효과 중에 하나인데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그런 현타가 올 시기가 있어요. 현타가 올 때마다 올 것 같을 때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도 좀 날려버렸고요.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열심히 뭐 글로 써가기도 하고 그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았죠. 네, 그렇게 현타를 극복을 했습니다. 돈을 모으면서 이것까지 해봤다 이러는 거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? 원룸촌이나 이런 데 있으면 사람들이 가구를 많이 버리고 옷도 많이 버려요. 밥상 수리해서 썼고 그리고 책상 수리해서 쓰고 의자도 제가 고쳐서 쓰고 뭐 테이프 좀 감고 못질하면 금방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밥상 같은 것도 뭐 여기다 불자국 나 있고 뭐 되게 좀 더러운 것도 시트지 깔고 하면은 새 거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쓰고 그리고 쓰다가 더 좋은 남들이 버리는 것 중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바꿔서 쓰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꽤 많이 주워서 입었었는데 제가 표준 체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이 버린 옷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많이 주워다 입었죠.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돈을 더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부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첫 목표인 1억 모으는 게 성공을 하셨을 때 엄청 기쁨이 있었겠어요. 되게 좋았죠. 1억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안도감이 되게 컸어요. 뭐 1,000만 원 모았을 때, 2천만 원 모았을 때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었는데 1억이라는 숫자가 찍히자마자 되게 안심이 됐어요. 그런 짠테크를 하면서 좀 취미생활 같은 게 있었는지. 복싱. 복싱? 네, 제가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꽤 오래 했습니다. 10년 이상 해왔었는데 복싱을 할 때 장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필요 없고요. 그냥 거울도 필요 없어요. 집에서 한 칸짜리 방에서도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되게 경제적이기도 하고 운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
운동도 굉장히 많이 되었고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. 그리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.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책 읽는 건 되게 좋아했는데 독서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무료로 책을 읽어서 양질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. 공짜로.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 그리고 영어도 좀 취미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내가 왜 사냐라는 그 삶의 근본적인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. 인생은 뭘까?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? 뭐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 제가 이제 첫 번째 여행을 유럽 여행을 갔었거든요.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한 달 여행하는 걸로 제가 재정을 계획을 했었던 걸로 보니까 360만 원이 들었어요. 비행기값 100만 원 빼고 뭐 숙박비 그다음에 뭐 식음료비 이런 거 다 포함을 했을 때 360만 원 들여서 갔다 왔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. 아, 내가 이런 걸 또 즐겨야겠다. 유럽도 가봐야겠다.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는 되게 지독하게 아끼지만 여유가 될 때 해외여행을 몇 번 나갔었어요. 그렇게 여행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갔었던 것 같아요. 짠테크에만 하게 되면은 여행에 대한 돈을 쓰기에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죠. 아예 아끼거나 아니면은 내가 즐기면서 어쨌든 길게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조금씩 그게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. 그게 사실 그 가장 좋은 건 가장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거는 여행과 뭐 대인관계 모든 걸 끊고 돈 모은 데만 집중을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인간이다 보니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으게 되면은 쉽게 지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. 이제 극도로 내향적이거나 뭐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런 뭐 에너지를 전혀 얻지 못하는 분들, 너무 내향적인 분들은 돈 모으는 데서만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만 모으면 되는 것이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TI 성향이 E랑 I를 왔다 갔다 오가는 타입이에요. 내향적일 땐 굉장히 내향적인데 주기적으로 사람들과의 소통과 뭐 여행 같은 걸 통해서 리프레시를 해야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리프레시를 해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조금 더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여행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여행이라는 거는 가장 극도의 사치잖아요. 돈을 많이 써야 되는. 그렇죠. 가면 다 돈이니까. 그렇죠. 다 쓰러 다니는 거죠.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자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돈이에요. 그런데 그 사이에 노동으로 인한 수익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사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갔다 옴으로 인해서 제 자체에 이제 큰 동기가 부여되다 보니까 다른 목표를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활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은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목표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행을 갔다 오면은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그렇죠, 동기부여가 그렇죠. 되는 동기부여 사람이 되죠. 있고 네. 그냥 이제 그거 굳이 안 가더라도 그냥 1년이라도 좀 빨리 모아야겠다. 오히려 여행을 다녀고 현타가 올 네.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와 내가 여행을 이번에 갔다 올 때 50만 원을 썼는데 50만 원이면 배당주를 사서 한 달에 이 정도 현금이 나오는데 내가 너무 많이 썼다라는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. 제가 실제로 그런 현타가 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잘 알라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스스로를 잘 네. 파악을 해야지 본인의 MBTI라든지 그 수학 같은 그런 본인 스스로를 잘 분석을 해서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맞게 최적화를 시켜야 되죠.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잘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. 선택도 되게 열심히 해오셨는데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.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한다라면 달려오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